just write your own rules. You know, write something that's as interesting as you are. What are you gonna do? I have my own club. 여러분의 인생 영화는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라라랜드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왜 이 영화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는지 아세요? 이 영화의 장르는 단순 사랑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라라랜드는 우리가 살아가며 매 순간 마주치는 선택의 갈림길의 심연입니다. 꿈과 현실, 사랑과 커리어, 안정과 도전. 우리는 늘 두 개의 삶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꿈을 쫓고 싶어 하면서도 왜 자꾸 현실에 머무르게 되는지, 왜 사랑과 커리어는 동시에 잡기 힘든지, 그 답이 영화 안에 아주 정확히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라라랜드를 통해 왜 우리는 꿈을 포기하고 때로는 사랑을 놓치며 커리어 앞에서 계속 불안정해지는가, 이 질문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라랜드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 보통 이렇게 말하죠. 꿈을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조금만 자세히 보면 전혀 다릅니다. 라라랜드는 꿈을 쫓는 사람들의 영화가 아니라 꿈을 못 찾아서 꿈을 쫓는 척 하는 사람들의 영화에 더 가깝습니다. 작중에서 미아는 어떤 캐릭터일까요? 배우를 꿈꾸지만 실제로는 배우라는 직업 자체보다는 배우를 꿈꾸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든 될 수 있는 나라는 로망에 취해 있달까요? 세바스찬도 비슷합니다. 입만 열면 재즈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재즈 클럽을 차리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현실의 벽에서 타협하며 돈 때문에 흔들려서 본인이 추구하는 순수한 재즈를 포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엔 중요한 심리학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정체성 기반 욕망. 이게 뭐냐면 우리는 실제로 꿈을 이루는 것보다 그 꿈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더 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우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배우를 꿈꾸는 나, 그게 멋져. 이 상태, 내 가능성에 취해 있는 거죠. 아직 시도 안 했으니까 망가질 것도 없고 언제든 언젠가 잘 될 나를 상상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움직이는 건 열정이 아니고 노력도 재능도 아닙니다.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심리입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이 말 하나 지키려고 행동은 늦추고 시도는 미루고 꿈은 계속 미래형으로만 남는 거죠. 라라랜드에서 보여주는 꿈이란 욕망이 아닌 정체성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그 정체성이 깨지는 순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삶을 선택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라라랜드는 꿈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영화 초반 둘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었죠. 미아는 오디션에서 계속 떨어지고 세바스찬은 재즈의 순수성을 외치지만 정작 현실에 치이고, 이렇게 살던 둘은 서로를 만나고 나서 둘 다 갑자기 꿈을 시작합니다. 왜 이 둘은 만나자마자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첫눈에 반해서? 아니죠. 그 정도 단순한 얘기였으면 이렇게 오래 남지도 않았습니다. 핵심은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줬다는 점입니다. 미아는 세바스찬에게 말하죠. 넌 재즈를 살려야 해. 그 말이 그냥 응원이 아니라 세바스찬이 잃어버린 원래의 나를 비춰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세바스찬은 미아에게 말합니다. 넌 너의 이야기를 써야 해. 그 말 한마디가 미아가 계속 외면하던 가능성을 끌어올려줍니다. 이건 단순한 서로에 대한 응원이 아닙니다. 너는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이 스스로를 다시 보게 만드는 현상. 심리학에서는 이를 거울자아라고 합니다. 세바스찬은 미아에게 가능성을 비춰줬고 미아는 세바스찬에게 용기를 비춰줬죠.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걸어준다면 나 진짜 이런 사람인가 하며 자신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의 삶이 움직일 수 있죠. 근데요, 이 거울 자아, 겉보기엔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응원도 해주고 가능성도 비춰주고 이 겉으로는 좋은 응원 방식이 뭐가 문제인지 아시나요? 이게 아주 달콤한 독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누군가가 나를 비춰줘야만 움직인다는 것. 즉,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타인이 비춰주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체성이 급속하게 자랄 때 나타나는 의존 구조에 더 가깝습니다. 둘 중 하나가 먼저 현실로 달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은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기 쉬운 구조. 그래서 이런 관계는 처음엔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긍정적 에너지가 많을수록 무너질 때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크게 흔들립니다. 라라랜드에서의 둘은 서로를 사랑해서 변한 게 아니라 서로를 비춰줬기 때문에 변한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이 약해지는 순간 관계도 자연스럽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둘은 서로를 정말 미친 듯이 사랑했어요.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근데 결국 헤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두죠. 꿈이 달라서, 바빠서, 현실이 힘들어서. 근데 저는 다 아니라고 봅니다. 미아와 세바스찬이 멀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둘의 속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둘은 같은 꿈을 봤어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둘의 커리어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세바스찬은 안정적인 수입을 선택합니다. 멋있게 말하면 현실적 선택, 솔직하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한 타협. 반대로 미아는 불확실함 속에서 도전을 선택하죠. 엉망이든 아니든 내 이야기를 밀어붙이는 길. 둘 다 좋은 선택이고 둘 다 이해됩니다. 문제는 둘의 선택이 서로에게 다른 속도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경로 의존성입니다. 쉬운 말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어도 전략이 달라지면 속도가 달라지고 속도가 달라지면 결국 서로 다른 곳에 도착한다. 처음엔 같은 꿈이라고 착각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꿈은 서로 다른 모양, 다른 방향, 다른 리듬으로 뒤틀리게 됩니다. 세바스찬에게는 지금 내가 책임져야 할 현실이 생겼고 미아에게는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다시 못 돌아올 기회가 생겼어요. 둘은 같은 꿈을 가진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생존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이건 현실에서도 반복됩니다. 한 사람은 안정이 필요해. 다른 한 사람은 난 지금 도전해야 해.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서로를 사랑해도 리듬이 달라지는 순간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사람은 상대에게 끌려가 사는 삶을 오래 견디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원래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난 채 누군가의 속도에 맞춰 사는 순간 내 마음 안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겨요. 그리고 그 균열은 어느 순간 눈에 확 보이는 거리감이 됩니다. 라라랜드는 이 사실을 잔인할 정도로 아름답게 보여주죠. 둘은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이 식어서 멀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리듬이 달라진 사람들은 서로를 응원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이게 영화의 메시지고 우리 인생에서도 정말 똑같이 벌어지는 장면이죠. That's why they need us. And here's to the fools made. 라라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바로 미아의 오디션 씬이죠. 근데 이 장면이 왜 이렇게 강렬할까요? 진짜 이유는 연기 잘해서도 아니고 노래가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겉모습이에요. 진짜 이유는 미아의 정체성이 완성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배우가 되고 싶은 나였어요. 말은 배우라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언젠가는 이 느낌. 근데 오디션에서 노래 부르는 그 순간 그게 완전히 뒤집힙니다. 미아는 처음으로 배우가 되고 싶은 나에서 배우인 나로 전환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건 그냥 멘탈의 변화가 아니라 아예 정체성의 구조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내재화라고 합니다. 처음엔 타인의 기대, 비교, 칭찬 같은 이런 외부 신호들 때문에 흔들리던 동기가 어느 순간 자기 내부에서 이건 내가 하는 일이다. 이 목소리로 바뀌는 단계. 많은 사람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정체성의 완성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고 기회를 잡는 속도가 달라져요. 많은 사람이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체성이 아직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직 언젠가 해보고 싶은 나,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기회가 와도 손이 안 나갑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준비 안 된 느낌 때문이죠. 반대로 마음속에서 이 한 문장이 딱 자리 잡는 순간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 사람이다. 이게 내부에서 박히면 사람은 기회를 보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잡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해요. 정체성이 행동을 끌고 가기 때문이죠. 라라랜드가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넌 너가 누구인지 스스로 알게 되는 순간 기회는 따라온다. 기회는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아는 그 정체성을 오디션장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라라랜드는 마지막에 세바스찬과 미아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미아와 세바스찬이 함께하는 평행세계가 나오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죠. 많은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은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야. 그래도 마음은 남아있었겠지? 근데 저는 이 장면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저 미소는 너랑 헤어져서 아쉽다.
가 아니라 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이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꿈을 완성시킨 사람이다. 세바스찬과 미아는 서로의 꿈을 이루어준 사람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서로를 떠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미아와 세바스찬은 함께 가지 못했지? 왜 우리는 사랑과 커리어를 동시에 잡지 못할까? 이건 영화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구조와 관련된 문제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인간은 두 가지를 동시에 1순위로 둘 수 없다. 하나가 1순위면 하나는 2순위가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메커니즘입니다. 둘째, 사랑은 현재의 감정이고 커리어는 미래의 감정이다. 사랑은 지금 당장 힘을 주는 에너지이고 커리어는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죠. 둘은 시간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셋째, 속도가 달라지면 관계는 흔들린다. 한 사람은 지금 당장이 중요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5년 뒤가 중요한 사람일 수 있어요. 삶의 리듬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건 현실에서도 똑같아요. 누군가에게 사랑은 안정, 휴식, 지금의 감정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커리어는 존재의 의미, 인생의 확장이고요. 라라랜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잔인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영화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리듬이 다르다. 그리고 그 리듬이 맞지 않을 때 사랑도, 우정도, 파트너십도 자연스럽게 어긋난다.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누구 하나 책임져야 하는 구도가 아니에요. 그냥 서로의 속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서로가 미소 짓는 이유는 이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됐다. 너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못 왔어. 상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서로의 삶이 완성됐다는 걸 인정한 순간. 그게 바로 그 미소예요. 이게 라라랜드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죠. 인생은 선택의 누적이며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근데 그 대가는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일 뿐입니다. 라라랜드는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라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지도 않죠. 대신 아주 중요한 기준을 남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할 때 조금은 덜 흔들리고 조금은 덜 후회하도록 도와주는 기준들. 하나씩 보죠. 첫째, 정체성이 완성되는 선택을 하라. 남이 원하는 선택은 나중에 꼭 후회합니다. 반대로 이건 내 삶이다. 이 느낌이 드는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은 시간이 지나도 나를 밀어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결과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방향성이에요. 둘째, 지금 내 속도를 인정하라. 누군가가 빠르게 간다고 해서 내가 빨리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멈춰 있다고 해서 내가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삶엔 각자의 리듬이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가 다른 게 아니라 속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성숙함은 나는 지금 이 속도로 살고 있구나를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셋째,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있다. 우리는 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다. 손해 없이 얻고 싶다라고 생각하죠. 그런 길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 이름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가입니다. 이 기준만 잡아도 선택이 조금은 명확해집니다. 넷째, 관계는 목표가 아니라 촉매다. 미아와 세바스찬은 서로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점화장치, 스위치였죠. 누군가가 내 삶을 바꾸는 건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안에 꺼져 있던 무언가를 켜줬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그래서 끝났다고 실패가 아니고 지속된다고 성공이 아닙니다. 관계가 나를 움직이게 했다면 성공입니다. 라라랜드가 아름다운 이유는 둘이 헤어져서가 아닙니다. 둘이 서로를 떠났기 때문도 아니고요. 정확히는 이거죠. 두 사람이 서로를 만들어준 사람이었다는 걸 서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미소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에 더 가깝습니다. 너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라라랜드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꿈이 흔들리고 사랑이 흔들리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흔들림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원래 가야 했던 자리로. 선택은 언제나 어렵죠. 무섭고 불안하고 틀릴까봐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미래의 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데려온 것도 결국은 선택의 누적이었고요.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가고 누군가는 천천히 가고 누군가는 잠시 멈춰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 각자의 리듬으로 자신만의 라라랜드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면 그 모든 선택과 흔들림 덕분에
지금의 나가 완성되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라라랜드를 살고 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